아이폰 SE4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이폰을 많이 선호하죠. 또한 한번 써보고 싶은데 가격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SE는 애플의 최신 사양 CPU와 같은 것을 탑재한 훌륭한 입문형 아이폰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SE에는 나름의 장벽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액정 크기가 4.7인치라 노안이 오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에겐 쓰기가 힘든 폰이었어요. 노안 슬프죠? 어째 제 채널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인간이 살면서 관리를 잘해도 피할 수 없는 노안. 오신 분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안 오신 분들은 언젠가 올 것에 대비하여 공감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게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여하튼 2025년 2월 3년간의 공백을 깨고 아이폰 SE4에 해당하는 제품이 발표되었는데 이름은 아이폰 16E입니다. 노치 디자인의 6.1인치 화면, 아이폰 14의 폼팩터를 활용했고 애플 특유의 화사한 OLED 디스플레이 쓴 것은 좋은데 일반 모델과 같은 A18 CPU를 썼지만 코어가 하나 부족하고 맥세이프 고속 충전도 미지원입니다. 하지만 보급형 모델에 이 정도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작 화제가 된 것은 가격이죠. 128기가 모델이 무려 99만원. 혹시 한국의 환율 상황이 최악이라 비싸게 느껴지는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해외 반응도 딱히 다르진 않아서 보급형 폰에 599달러, 미국 기준으로 평균 소비세 7%를 포함하면 무려 640.93달러, 네덜란드는 719유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가격이면 아이폰 15를 살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We are the world. 이는 경제적이란 이코노믹이 아니라 비싸다는 의미의 익스펜시브의 약자인 걸까요? 그런데 이쯤 되면 두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하나는 애플의 정책입니다. 과거에 애플은 자사의 신제품이 주력 포지션을 잠식하는 캐니벌라이제이션이 벌어질 경우 높은 확률로 구제품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는 16E와 거의 같은 가격의 아이폰 15를 그나마 이 값을 살 수 있는 시기는 지금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애플은 보급형 폰의 가격을 이렇게 높게 잡았는지에 대한 의문일 겁니다. 팀 쿡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생산 관리 전략,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의 대가로 제품의 급을 나누는 것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품도 애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We Are The World에 참여하는 의미로 애플의 말도 안 되는 가격 정책의 이유를 분석해보는 영상 되겠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인터넷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번 제품이 안 팔려서 SE5부터는 가격이 도로 내릴 거란 의견도 있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기업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지표를 기업의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돈은 정직하죠. 그래서 발표 이후 애플의 주가를 유심히 봤습니다만 투자자들은 이를 부정적인 이슈로 보지 않은 듯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미세하나마 상승한 걸로 볼 때 애플이 비즈니스의 선을 잘 지켰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이렇게 가격을 올렸는데 인도, 동남아 등의 보급형 시장은 어떻게 공략하려는 걸까요? 달러 충격을 강하게 받은 한국과 일본은 버리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주가가 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추적하면 16위의 가격은 애플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가격일 겁니다. 그럼 애플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애플은 아이폰은 SE라는 보급형 브랜드를 따로 두는 전략을 폐지하고 메인 라인업에 보급형 제품을 추가한 걸지도 모릅니다. 16E에서 빠진 기능은 아이폰 유저에겐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전체 사용자로 넓혀보면 상황이 다르죠. 고속 충전 등의 기능을 잘 모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란 조사가 있고 실제로 아이폰을 안 쓰는 사람에게 맥세이프가 빠졌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USB-C 충전기를 끼우면 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죠. 이렇게 보면 빠진 기능은 아이폰 유저에겐 꼭 필요한 기능이겠지만 아이폰에 관심만 가진 사람들, 관심은 있지만 높은 가격에 부담을 가진 사람에겐 존재의 의미를 잘 모르는 희한한 기능의 하나에 불과할 겁니다. 물론 써보면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써보면 편하다는 걸 알고 아이폰의 생태계에 갇힌 사람은 SE, 16E에는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은 굳이 SE를 없애고 보급형을 메인 라인업에 포함시킨 것일까요? 이건 시야를 넓혀보면 오히려 답이 쉽게 나옵니다. 다른 제조사는 보급형 모델을 매년 발표하는 한편 아이폰은 3년에 한 번 정도 SE란 보급형이 나왔죠.
발매 시기에는 보급형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경쟁력을 잃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보급형이 먹힐 시장을 공략하는 데는 충분했으니 그 전까지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보급형 모델이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지요. 실제로 2024년도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애플과 삼성의 출하량이 감소했는데 이런 자리를 구글, 모토로라 등의 안드로이드 진영의 보급형이 차지하면서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를 해보면 애플은 완전한 보급형인 SE 라인업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매년 보급형을 내기 위해서 넘버링에 통합시켰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가격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16기를 SE와 같은 가격으로 내면 아이폰 16 간의 캐니벌라이제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6이 799달러인데 16E가 499달러라면 16의 가성비가 아마 애매해지겠죠. 특히 스마트폰에 입문하는 사람에겐 더욱 그럴 겁니다. 이러면 아이폰 입문자를 고급 제품으로 유인하긴커녕 오히려 16의 사용자를 16E로 보내버린 결과가 나오겠죠. 즉 16E는 가격을 올려받은 SE라기보다는 입문자, 보급형 유저, 안드로이드에서 옮겨온 유저가 잘 신경 쓰지 않는 기능을 빼거나 수리 낮아 쓸 수 없는 CPU를 장착하는 식으로 원가를 절감한 제품을 따로 만든 겁니다. 아이폰을 한번 사보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되던 사람에겐 뭔지도 모르는 기능을 빼고 가격을 낮춘 아이폰 16E는 보급형이 아닌 메인라인 제품을 산다는 기분을 느끼는 나름 합리적인 제품이 아닐까요? 다만 애플도 이 한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존 SE 모델이 색상이 나름 다양했던 반면 16E는 흰색과 검은색뿐이죠. 공식 홈페이지 한정의 프로덕트 레드 모델은커녕 시그니처 컬러인 스페이스 그레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색상의 베리에이션을 줄이는 전략은 생산 라인을 단순화시켜 제조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고 관리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주 취하는 정책이에요. 일반적으로 소비자 성향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제품은 라인업을 단순화시켜 시장의 반응을 본 후 구매자층이 정확해지면 그에 맞춰 추가로 세상을 발매한다고 합니다. 콘솔 게임기가 그중 하나죠. 만약 16기가 이외로 호평을 받는다면 다른 색이 발매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599달러라는 가격은 캐니벌라이제이션이란 문제를 고려할 때 달러권 국가에선 나름 현실적인 가격일 겁니다. 아이폰 16을 악성재고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요. 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우선 유럽 시장을 돌아보죠. 유럽은 각국마다 관세, 할부 제도가 달라 16기의 가격이 각국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삼성의 갤럭시 S25의 가격은 899유로라고 하며 보급형인 S24 FE의 가격은 독일 기준 589유로라고 합니다. 아이폰 16E의 독일 가격이 699유로임을 감안하면 보급형이라는 면에선 경쟁력이 떨어지겠지만 아이폰 16의 엔트리 모델, 아이폰 16의 말석으로 보면 적정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 아이폰 16의 가격이 보급형으로서 부담되는 나라는 중급형 스마트폰의 가격이 300달러에서 600달러로 형성된 중국 시장, 그리고 그 이하 가격으로 설정된 인도 시장 정도일 겁니다. 단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이 보편적으로 퍼진 반면 인도 시장같이 빈무격차가 금명한 나라에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IT 기술에 밝은 사람 정도인지라 인도에서 아이폰은 사실상 성공한 사람의 소품으로 여겨지므로 애플 입장에서 굳이 저소득층을 신경 쓸 이유는 현재로선 없을 겁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공략하겠죠. 이러면 우리가 관심 가질 나라는 두 곳만 남네요. 아이폰 가격이 정말 비싸게 느껴질 나라, 강달러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에서 16기의 가격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64기가 모델을 65만원에 샀던 기억이 있고 128기가 모델도 73만원이라 체감 인상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아이폰을 SE로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애플의 충성도가 낮은 계층이죠. 한국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갤럭시 S25가 가성비가 더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1차 예약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품절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일본에서는 아예 중고 아이폰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럼 한국과 일본은 포기한 것일까요? 관점을 바꿔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무 회계를 아시거나 좀 좋은 법인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법인이 100만원 넘는 업무용 전자기기를 구매하면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요.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것을 회계에 반영하는 절차가 말입니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자산은 소액자산으로 분류되어 구매 연도 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이란 복잡한 회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가뜩이나 월말에 고생하는 재무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죠. 또한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법인의 과세 표준을 낮추어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회계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왜 삼성이 F 시리즈 스마트폰을 출시한지도 답이 보입니다. 법인용으로 갤럭시를 구매하는 이야기죠. 물론 임원들에게야 아무래도 최상급을 지급해야겠지만 일반 업무용으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회계 기준은 일본도 거의 같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소액 자산을 소모품으로 기재하는 정도라고 하네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이 재무회계 기준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국가에선 관세,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는 기준입니다. 그러고 보니 각국 환율을 뒤져봐도 가격은 99만원 이하로 유지되네요. 세계에서 가장 아이폰이 비싸단 터키 수서 말이죠. 또한 일본에선 한 가지 메리트가 더 있는데요. 스마트폰 할부 구매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선 스마트폰을 할부로 사려면 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 등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 경우 체납 이력이 있거나 혹은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도 지불 예상 금액이 적으면 할부 구매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99,800엔이란 일본 가격은 스마트폰을 사기 어려운 사람, 학생층, 사회초년생에게 절묘하게 맞춘 가격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대부분의 부품은 일본제이며 생산은 중국, 대만, 인도에서 이루어지므로 관세 포탄을 피할 길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앞에선 이스펜시브라고 농담을 했지만 일련의 정보를 볼 때 아이폰 16에 이가 가진 의미는 이코노미, 이피시엔시, 그리고 입문이라는 뜻의 엔트리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애플 관계자는 아니므로 잘못된 추측일 수도 있지만요. 여하튼 애플은 낮은 가격으로 널리 보급하는 정책을 버리고 확실한 소비자층에 팔아 더 버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과연 애플의 시도는 성공할까요? 아이폰 16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인 시장은 늘어나겠지만 개인 시장은 각국마다 차이가 클 겁니다. 일본은 아이폰 생태계가 거대한 나라죠. 그래서 16이 발표 이후 중고가가 오른다고 하네요. 반면 한국은 안드로이드 시장이 더 큰 상황인지라 지금도 약 5만원만 더 주면 더 나은 갤럭시 S25를 구매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국에선 고전할 듯 합니다. 구매력이 약한 계층을 버리고 새로운 소비자 선택하는 모험을 한 애플의 시도,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애플은 나름대로 절묘한 가격대를 제시하여 가격을 인상한 것이고 만약 전략대로 16E가 성공을 한다면 이후 아이폰 가격은 한층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아이폰 X가 나왔을 때 XR 외엔 불진하게 팔렸고 그 이후 아이폰의 전체적인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